후회하고 있어요. 내 종목 하락하던 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 응급실의 MC 박지연입니다.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실 텐데요. 오늘 하락한 내 종목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시나요? 아니면 급등한 내 종목 매도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목 응급실이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목 응급실은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방송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 닥터 소개해 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 닥터는 바로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응급 닥터와 함께 종목 응급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정 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저희가 떨어졌던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크게 반등하지 못했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크게 낙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트럼프 트레이드 덕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약세가 이어졌던 와중에 다행히도 이제 바이든의 사퇴 이후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도 4% 정도 올랐고 그리고 테슬라도 6% 정도 상승해주면서 국내 증시에도 오늘 반도체랑 2차 전지에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실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인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정도 올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S&P 500이랑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국내 증시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전력 설비 테마가 있죠. 전력 설비 테마들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장중에 2시쯤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관련 종목인 이 LS 일렉트릭도 크게 시장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가온전선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게 주가가 굉장히 크게 눌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이 반등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말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LS 일렉트릭이랑 가온전선 아직 실적 발표가 이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리고 ESS 테마도 오늘 또 장중에서 갑자기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ESS의 전망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들면서 ESS 관련 종목이 서진 시스템 그리고 신성 ST 같은 종목들이 ESS의 시장을 주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스피 차트는 아무래도 좀 안타깝죠. 2,800포인트의 지지 라인을 결국에는 버텨주지 못하고 이제 추세 이탈을 했습니다. 네, 이탈을 하게 되면서 다행히도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60이 이동평균선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800포인트를 뚫고 나서 이 상단 박스권을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이 잠정 실적 발표도 잘 나왔다시피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내일 과연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내일 또 주가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에 따라서 내일 코스피의 주가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8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었던 와중에 그나마 다행히도 조금씩 반등을 해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800포인트를 뚫고 나서 이 78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방이 좀 더 열려있다라고 보여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은 807포인트 정도에서 반동을 해줬기 때문에 코스닥 차트는 아무래도 800포인트 선에서 좀 아랫 구간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큰 이유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코스피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무래도 아랫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코스피 이제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은 반도체 종목, 지금 저희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반도체랑 2차전지인데요. 반도체랑 2차전지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도 지금 디커플링, 지금 반대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를 만한 이유가 딱 보자고 하면은 바로 반도체 지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해줄 때 코스닥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했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오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서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이 되면서 카카오 관련주가 5%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하게 커뮤니티 방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낭만아님이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적은데 왜 관련주들은 잘 가나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에서 사퇴를 하면서 부통령인 해리스가 유력한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라고 하면 아마 대마 관련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미국 민주당 관련주들인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는 오늘 특이할 만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관련주들 분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이 봤을 때는 네. 해리스 부통령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우리가 유망하게 볼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마 관련 종목 중에 이제 마리아나 관련 종목이죠. 우리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장을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해리슨 부통령 자체가 주요 정책으로 밀었던 게 마리아나의 합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표직을 사퇴를 함으로써 이제 해리슨 부통령의 주요 정책들이 이슈를 받게 됐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대표적으로 우리바이오라는 종목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주말 사이에 금요일 날에 일단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죠. 바이든이 사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요. 주말 전에 금요일 날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에 시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14%까지 떴지만 결국에는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결국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해리슨 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보셨듯이 금요일 날에 주가가 상한가를 찍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누가 당선이 될지 모릅니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금 우세인 거는 확실하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11월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런 확정보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큰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마리아나 테마는 지금 당장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최근 사이에 40%, 50%가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단기 조정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11월까지는 마리아나 테마는 그래도 강세로 좀 주목해 봐야 할 테마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우리 바이오 대마 관련주가 있지만 아직 누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니까 조금 더 관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분 질문 읽어볼게요. 천하태평님이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지금 이 관련주들 관망이 어떤가요? 라고 올라왔습니다. 미국 증시에 새롭게 입성한 네이버 웹툰이 1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금일 국내 증시에도 이 관련주들이 강세가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미스터블루가 오늘 1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웹툰 관련주 어떻게 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 관련 테마는 그렇게 길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미스터블루가 오늘 15% 가까이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실게요. 미스터블루가 최근에 이제 그 나스닥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나서 한 1월부터죠. 올해 초부터 나스닥 상장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료 소멸이 됐죠. 나스닥에 네이버 웹툰이 안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네이버 웹툰 주가 자체도 공모가에서 굉장히 현저히 많이 떨어졌고요. 하지만 오늘 급등했었던 이유로 가장 크게 뽑자면은 네이버 웹툰이 16% 나스닥에서 16% 가량 급등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미스터블루라 이런 그 네이버 웹툰 관련 종목들이 과연 네이버 웹툰과 크게 관련이 있느냐에 대해서인데요. 크게 관련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도 물론 웹툰 회사거든요. 하지만 네이버 웹툰과 실질적으로 크게 관여되어 있지도 않고요. 네이버의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미스터블루가 굉장히 호재를 받아들일 거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 웹툰이 올라서 그로 인한 재료로 인해서 단기성으로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보여준 거지. 결국에는 보세요.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었습니다. 네, 장 초반에 크게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14%대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위 구간 이제 한 2,800원 구간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 윗구간에 물리신 분들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게 압력이 되어서 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어둡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이 아무리 올라도 이제는 미스터블루는 크게 연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 오늘 급등했지만 미스터블루는 네이버와 관련된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벌써 종목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카카오가 상담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이에 따라 오늘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매수가가 15만 원이라고 하고 비중이 90%로 매우 많은데요. 이 시청자분 걱정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분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로 에코프로 역시도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매수가가 14만 5천 원, 비중이 80%라고 합니다. 에코프로면 2차전지 전구체 관련주로 대장주인데 2차전지 에코프로 상담을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2차전지 앞으로의 전망을 같이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모든 종목을 다 진단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은 전화 상담 때 해주셨던 적중률이 아주 좋으신데 한번 제가 볼게요.
네, 우선은 한전기술 이 종목 비중이 무려 100%라서 일부 정리하는 거를 권장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종목 12%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기 이 종목 자동차 부품주죠. 현재 시장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매도를 권장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4%가량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또 다음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똑같이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종목 거의 5%가량 상승했죠. 이어서 삼화전기 이 종목은 현재 고평가된 종목이라 하방이 더 열려 있어서 다운이라고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 6%가량 하락이 됐죠. 마지막으로 지오릿 에너지 이 종목도 8%나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전화 상담 종목 적중률이 너무 좋으신데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시는지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네. 지금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한전기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전기술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했었던 이유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체코 수주 원전 우선 협상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 그런 기대감으로 바닥 구간에서 지지라인에서 잘 반등을 해줬고 그런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거 봤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주식에서는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대감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오르고 이런 기대감이 끝나면 바로 재료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코 수주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주가 물론 규모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날 7월 18일 날 시가 베팅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정말로 들어갔으면 안 됐다. 그때 비중도 100%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비중 100%는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아무리 100% 확신을 가지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일단 확실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원전 재료 기대감이 굉장히 꺼졌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원전 테마는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큰 폭의 조정이 올 것이다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리자마자 12.6%나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확히 잘 맞춰 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3기죠. 네, 3기인데 3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다운을 외쳐드렸어요. 3기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이 종목의 이슈를 받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재료와 일정이 없는 종목들은 주가가 굉장히 눌릴 수밖에 없고 저점이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 좀 더 열려있다 말씀드려가지고 결국에는 4% 넘게 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그거죠. 바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고 오늘도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트럼프 수혜 종목으로 봤을 때는 방산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줄 것이고 신고가를 연일 경신할 것이다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5.7%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종목 이제 삼화전기가 있죠.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크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일정 자체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신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될 것이고 조정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한 번도 음봉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잘 맞췄고 지금이라도 들고 있으시면 얼른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이 내려주신 처방대로 대처를 하셨더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손실은 줄이고 또 수익은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방송에서 또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들을 리뷰를 해볼게요. 처음으로는 K엔솔 반도체 클린룸 관련주죠. 6.12% 수익 실현하셨고 LS 일렉트릭 전력 관련주죠. 오늘 17.37% 수익 실현하셨고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한전기술 7.22%, 오스코텍 7.28%, 실리콘투 화장품 관련주죠. 6% 이렇게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이 이렇게 네. 급등을 했는데 네. 리뷰 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LS 일렉트릭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히든 종목으로 공약이 나갔었고요. 못 믿으시는 분들은 제 방송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전력 설비 관련 테마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 달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고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타점 자체도 제가 19만 원대 이제 굉장히 눌렸을 때 진입을 했고 오늘 결국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18%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로 인해서 LS 일렉트릭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차트도 또 보여드릴게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 5월달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변압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전력설비 쪽 테마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오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눌리지 않고 큰 폭으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인 이 LS 일렉트릭도 현대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발표의 기대감 플러스 8월달 MSCI 지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상방이 더 열려 있다.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고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씀드리자마자 제가 저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고점에서 잡으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거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오늘도 좋은 종목 들고 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커뮤니티 방에 참여해 주시면은 제가 정확한 타점부터 큰 수익률까지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은복 전문가님 진단 처방을 통해서 아픈 종목들을 치료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에 참여만 해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아픈 종목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전화 주셔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단에 있는 이 커뮤니티 방에서도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종목응급실 메인 코너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의 메인 코너죠.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전화 후에 우리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진단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네, 종목은 카카오고요. 네네. 그 평균 단가는 15만 원이고 네. 비중이 조금 세서 9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비중은 90%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좀 이제 됐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조금 이제 국민 주식으로 네네. 불려져서 조금 비중을 많이 태웠는데 네. 거의 마이너스 70%가 넘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물을 타야 되는 건지 아. 궁금해가지고 네네.
네, 그렇군요. 국민 주식 카카오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SM 인수 당시에 지분 싸움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카카오를 만든 우리 김범수 의장이 오늘 구속이 됐는데요. 안 그래도 성장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카카오뱅크 경영권까지 잃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응급 종목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봤을 때 네. 카카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연일 지속되는 악재 덕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전망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만 원에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15만 원까지는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걸 다시 반등을 해주려면 그만한 재료와 이슈가 있어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뉴스들이 연일 뉴스가 나오는 게 김범수 의장 체포 소식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이슈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망 자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전망 굉장히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10만 원까지는 또 그렇게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수년이 몇 년이 지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이어서 물을 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오늘 또 큰 폭으로 떨어졌죠. 5%가 넘게 떨어졌던 이유로는 이제 김범수 의장이 구속 이슈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볼린저밴드 하한선까지 지금 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리가 그 바닥 구간은 아직 조금 열려 있긴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닥 지지 라인이 아직 쌍바닥은 찍지 않았거든요. 지금 37,40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하방이 좀 열려 있다. 여기까지 내려오게 돼서 다시 쌍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의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저는 이제 당분간은 지지부진하게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바닥 구간에 한번 다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업을 외치겠습니다. 네, 카카오 이 종목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는 않은 종목이고 또 아직 하방이 더 열려 있어서 하방까지는 찍었다가 다시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단은 업이라고 내려주셨네요.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네, 리노 공업이요. 네, 그러면 리노 20 공업의 매수가랑 비중 말씀 부탁드려요. 네, 26만 2천 원이고요. 네. 비중 20%예요. 비중이 20%요.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어떻게 뭐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님 뭐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떨어지니까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요. 네. 리노공업 이 종목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겠어요. 네네네. 네,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테마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비중 조절을 좀 잘하셨다, 20% 정도는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역사적인 신고점에 물리진 않았기 때문에 대응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탈출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얼마나 그럼 더 기다려야 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 반도체 후공정 테마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이 미국 증시랑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량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에도 오늘 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었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아래로 곤두박질 쳤잖아요. 네.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재무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반기 수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반도체 쪽의 수출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리노공업 2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자체로 보시더라도 바닥 구간에서 지금 다행히 반등을 잘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박스권에서 주가 상방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에는 실적 발표 때 조금 기대감을 실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쪽은 아무래도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그 자동차 반도체에도 좀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수출 데이터에서 1등이 반도체고 2등이 또 그 자동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게 다 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도 아무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왔어요. 반도체 테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면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 물타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안 했거든요. 오늘 물 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내일 정도 내일 시장 체크해 보시고 나서 물 타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하게 제가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네.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노공업 이 종목 2분기 실적 발표를 지켜보면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또 매수가랑 타점 뭐 이런 게 궁금하시면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서 저희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더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 13,000원에 20%인데요. 네네.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 자주 종목을 못 보니까 조금 오래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가 하고요. 아, 네. 이 종목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길게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거죠? 네네. 네,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따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몇 번이고 방송에서 네, 좋다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래가지고 네.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좋다 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말들은 앞으로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에다가 이제 뭐 아이폰 아시죠? 네. 애플 관련 네. 종목들에다가 이제 그 애플 관련 이제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화면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쪽 애플에다가 이제 그런 장비들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또 LG랑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고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던 거는 LG의 영향으로 올랐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애플이 주가가 그래도 최근에 상승했던 여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진짜로 딱 이겁니다. 애플이 오르냐 안 오르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굉장히 강한데요. 최근 상황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었던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폰이 중국의 판매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애플도 주가가 굉장히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실적의 기대감도 굉장히 낮아졌을 뿐더러 그래서 주가가 눌렸지만 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아이폰이 또 다시 중국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애플도 곧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실적 발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진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쌍봉이라고 있어요. 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서 있는 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 쌍봉 자리가 지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저는 단기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 다운으로 외치겠습니다. 보통 주가에서 쌍봉이 나오게 되면은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 애플 주가랑 같이 가는 종목이라서 이번에 애플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여기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한국가스공사요. 네,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5,000원에 50%입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매수한 가격이 올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죠. 내려오니까. 아, 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한국가스공사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가 고민이신다는 거죠? 네. 네,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일단 한국가스공사를 따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네. 뭐 또 호재거리 아. 하나 그거 있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좀 일단은 이게 사고 보니까 한- 후회가 되네.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이죠. 영일만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네.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역사적인 또 이게 역사적인 건 아니지만 고점을 찍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께서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저점 매수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영일만 이슈가 굉장히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시추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까지 올해 11월, 12월 달에 확정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내년, 2, 3년이 걸릴 수 있는 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도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이런 게 거의 지금 지지부진하게 된 뉴스가 굉장히 나오지 않고 있기도 하고 영일만 이슈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기는 조금 파급력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일정 자체가 지금 부재한 가운데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45,000원을 탈출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행히 바닥 구간 지지 라인은 형성이 됐습니다. 형성이 됐고 45,000원까지 가지 못하시더라도 지금 4만 원 만약에 이 종목에 들고 있으시다가 4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하시고 4만 원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시면은 그때는 뒤도 없이 바로 손절을 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 정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충분히 다시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닥 지지 라인에서 지금 다 형성이 돼가지고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45,000원. 반등하면 얼마나 달까요? 네? 반등하면은 얼마쯤 될까요? 지금 4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반등을 하게 되면은 저는 46,000원, 7,000원까지 시원하게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일만 뉴스가 굉장히 갑자기 또 타오르게 되고 이슈를 받게 되면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하지 마시고 반등의 자리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현재 차익 실현 매물 중이라서 조금 장기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요 네. 에코프로 아, 네, 에코프로요. 그럼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원에 10%요. 아, 13만 원에 10%. 이 종목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예, 이 종목이요. 네, 고민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고민이 지금 현재 내가 이거를 옛날에 두 주를 한 주에 134만 6천 원씩 해가지고 두 주에 269만 원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이게 돈이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찾아 먹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코프로 반갑습니다.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인지는 아시죠? 2차 전지 테마입니다. 네네. 주가가 일단은 작년 네.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불러왔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2차 전지 많아봤어요. 관련 종목이 이 에코프로가 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눌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네.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크게 눌렸던 이유로는 이게 아무래도 두 주에-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2차 전지의 실적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배터리다 보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전기차의 판매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너무 신고점을, 네, 주가가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막 10배가 네. 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 플러스 2분기 이제 2차 전지의 또 전망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하반기 2차 전지 전망 그래도 아직도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는 2분기 그래요. 실적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이제 2차 전 이제 전기차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만약에 3분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하단이 좀 더 열려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자리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차트를 봤을 때 너무 많이 떨어졌고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큰 폭으로 더 떨어질 구간이 있다. 2차 전지 전망은 어두워서 지금 저는 다운을 외치겠습니다. 근데요. 네. 제일 궁금한 게 네. 이거 제가 이제 두 주 산 게 269만 원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본전을 찾아 나올까? 그게 그거 궁금하시면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이 종목 하반기 2차 전지 전망이 조금 줄어든 상태라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네, 그 삼화전기요. 네, 삼화전기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73,000원에 17%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고민? 이걸 제가 계속 이 매수가를 추가 매수를 해서 낮춰서 이렇거든요, 이 금액이. 네네. 고민이에요, 이걸 갖다가. 아, 그렇군요. 네네. 삼화전기 이 종목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73,000원. 일단은 아쉬운 게 저번 네. 주 방송만 시청해 주셨더라면은 제가 네. 큰 손실을 막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보시면은 네네. 제가 삼화전기를 제가 저번 주에도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손실이 7월 18일 날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제가 그때도 다운을 외쳤었거든요. 그러자마자 주가 10% 넘게 더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주가가 원래는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7,000원대였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네네. 17,000원대에서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때문에 거의 8배가 가까이 뛰었어요. 네. 주가가 단기간에 뭐 한 1년, 2년 걸려서가 아니라 3월 달부터 5월 달, 2달 만에 주가가 8배가 떴습니다. 그렇게 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73,000원이라고 말씀 주신 거 자리에는 아직 한 1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2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삼화전기는 앞으로 하방이 더 열려 있고 지금 계류나 일정 자체 이거는 따질 게 아니고요. 삼화전기 자체는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해 줬던 모습을 보여줬고 고점 리스크가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2달 만에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앞으로 더 오를까라는 좀 욕심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이 훨씬 더 열려 있고 아무래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에 방송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다운을 외쳤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0%가 넘게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으니까 이것도 시청자님이 저번 주에 봤었으면 10%라도 아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네, 이거는 전 다운을 외치겠습니다. 네, 삼화전기 하방이 더 열려 있어서 고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는 거를 권장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다운이라고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상담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족하신 분들은 밑에 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에 우리 만병통치약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전문가님이 TV 네. 방송에
말씀하신 종목들이 너무나도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의 설명도 들으시고요. 또 하단의 커뮤니티 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만병통치약 어떤 건가요? 일단 오늘 만병통치약도 좀 기대를 크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익률표 드렸다시피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제가 가져왔고요. 오늘 종목도 큰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수 타점부터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공략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장 자체를 어떻게 보셔야 되면은 트럼프의 지금 수혜주 트레이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 종목들을 지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일단은 이 발언을 했죠. 가상자산은 일종의 화폐 단위, 그리고 당선이 되면 수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발 랠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9,300만 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500만 원까지 올랐지만 이제 다시 9,500만 원까지 1억까지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더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오늘이죠. 오늘 23일 이더리움이 현물 ETF 거래가 승인이 났습니다. 주목해야 될 게 이더리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상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이 1번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ETF가 승인이 됐을 때 그 가상화폐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일이죠.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이때 트럼프가 직접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트럼프가 직접 연설을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가상화폐도 같이 한번 불장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이 가상화폐랑 비트코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벤처캐피탈 전문 업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 중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 테마 중에서 가장 큰 대장주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가장 크게 보시면은 이 두나무의 지분을 7.2%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에서 설명해 드리면은 업비트 알지 않습니까?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죠. 얼마 전에는 이제 나스닥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나스닥 상장 다음 타자는 또 두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지분을 7%나 보유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전망이 좀 밝을 수도 있고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나스닥에 두나무가 상장이 되면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아까 미스터블루도 보셨다시피 네이버 웹툰이 상장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한번 폭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두나무, 이 업비트를 보유한 회사의 두나무의 지분율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어제 정보입니다. 이제 하나투자증권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가상화폐 관련 종목인데 하지만 지분은 5.94%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만병통치약 종목은 7.2%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 업비트가 오르면은 업비트가 거래 대금이 활성화되면은 굉장히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까 말씀드린 연설이죠. 트럼프 연설. 27일 날 트럼프 연설 앞두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주일 새에 13%나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도.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는 트럼프가 규제를 또 좀 푼다고 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스닥을 노리는 IPO 대여들 그중에서 두나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시세가 잘 나올 때가 있죠. 이때가 왜 잘 나왔냐면 바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나면서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업비트가 굉장히 거래대금 활발히 되고 순환매가 굉장히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최근 자리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지금 그려져 있긴 상황이긴 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7일 날 ETF 승인 이슈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트럼프가 당선이 될 시 가상화폐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 이 박스권 돌파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0,000원은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타점이랑 매도 타점까지 공략 같이 나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손수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암호화폐 관련주고 이 암호화폐 관련주에서도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두나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트럼프 연설을 앞두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의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